농구는 한 팀에 5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양 팀이 상대방 골에 누가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승부가 갈라지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농구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다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뭐 조직이든 팀이든 간에요. 네. 농구팀이든 대부분 4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농구 실력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순응하는 부류가 1번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실력은 좋은데 끼가 많아서 고집도 세고 다르게 어려운 애들이 있고, 저게 이제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그거예요. 그리고 실력은 그런데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건 무슨 배짱이죠? 그리고 실력은 뭐 별로인데 엄청 성실한 부류. 아, 안타깝다. 뭐 1, 2번은 저희가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3, 4번은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3, 4번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시 이제 그 선수들이 이 팀에 있는 것보다 또 자기 또 능력껏 또 학업을 하면서 나가는 게 또 훨씬 더 장래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유형이 이제 그 실력이 안 되지만 아주 성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팀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왜 있어야 될까요? 나는 안 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도 희망을 주려고. 그 2번 유형 애들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준 탤런트가 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근데 저 시아미는 탤런트 없는데 저렇게 열심히 한다. 너 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렇지. 네. 저렇게 희망이 없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데, 야,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안 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4번 유형의 선수는 팀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4번 유형의 선수도 본인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걸 아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은 모르겠죠. 꿈을 있지, 그 친구는. 꿈을 갖고 있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죠. 4번 유형의 대표 주자가 접니다. 지도자 스타일이구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재성 씨가 얘기한 대로 제가 그러면 제가 운동을 못했나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은퇴할 때까지 내가 대표 선수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죠. 희망이 없으면 열심히 못 하죠. 그러니까 2번 유형 아이들이 그런 애들 보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오히려 팀의 리더는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좋은 명감독들도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질이나 실력이 좀 없다고 그래서 개개인의 그거 특성 파악 안 하고 정리하게 되면 손실이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 아시죠? 네. 마이클 조단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재능은 있지 않았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 미국은 1군, 2군, 뭐 3군 이렇게 나오는데 1군 팀에서 탈락을 합니다. 테스트에. 그래서 그 마이클 조단이 1군하고 2군 훈련량을 다 소화해냅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우승을 6번 하죠. 한 선수가 우승 6번 하는 건 아마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나오기도 좀 힘들고. 어떻게 살아있는 전설이 됐는데, 그때 그 마이클 조단이 순탄하게 올라갔었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성공했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한 명은 한번 검증받아볼 수 있겠네요. 한 명은 이미 우지원했잖아요. 우지원 선수는 그냥 뭐 번호로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상민 선수는 1번 유형에 감독님 저 1번 아니었어요? 감독님 이상민 선수 1번.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지훈이나 장훈이나 경원이 같은 이런 선수들은 이게 실력은 좋은데 끼가 좀 그래, 2번이었어. 그래서 이제 2번이었어. 네, 실적으로 저 지훈이하고 네. 장훈이 같은 경우는 가출도 한 적도 있고. 선수 생활 현역할 때요? 현역할 때? 술이요? 근데 뭐 진짜 제가 1번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2번에 제가 한 번 딱 있었어요. 4년 동안. 22세 국가대표 청소년 대회를 제가 서정원 선수랑 같이 갔어요. 몸과 마음이 되게 지쳤었어요. 그래서 서정원 선수랑 저랑 그때 감독님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래서 야 우리 가서 한국에 가서 우리
그냥 연대 가지 말자, 복귀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선정호 선수랑 이제 약간 얘기가 된 거예요. 저랑 둘이 무단 이탈을 한 거죠. 그때 아마 감독님이 아마 속이 아마 아니 막 그러고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또. 저는 갑자기 뭐 패션 모델 한다고 기사가 나고 그리고 뭐 서정훈 선수는 농사꾼 한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난 거예요. 저는 인터뷰한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지원이 형은 패션 모델이고 장훈이 형은 농사꾼이야? 아니 그래서 너무 좀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문경훈 선배가 저희 집에 왔어요. 되게 어려운 이례적인 일인데 선배가 후배가 안 나온다고 찾아오는 선배 사실 없거든요. 네 맞아. 근데 와줬어요. 와서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니? 우리 농구하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손을 잡아줬어요. 시키는 그래서 거 아니야? 감독님보다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나오겠지.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혼나고 다시 열심히 했죠. 그럼 감독님 연락을 하셨나요? 기다리셨을 것 같아. 아니 애들한테 연락 안 하고 부모님들한테. 항상 우두머리들과 대화하시네. 사실 1, 2학년 때는 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버님도 못 먹는 보약이든 뭐든 다 가서 다 재워줘요. 온 집안 식구가 다 해줍니다. 자, 학교에 가면 자,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특혜예요. 뭘 하든지 다 이렇게 해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희 선수는 이 아이는 그냥 유아 독전이 돼요. 맞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돈을 줍니다. 네. 이게 뭐 뇌물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제 어디 원정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 이제 들리잖아요. 네. 그럼 내려면 거기 이제 뭐 맛있는 빵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거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요. 왜요? 왜요? 체중 감량 이런 거 조절 때문에요? 아니면은 사 먹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냥 코치 감독이 야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지 학교에서 다 해주지 내가 이게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방법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거지근성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받기만 하잖아요. 오히려. 선수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키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육, 환경,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이제 주의를 시키죠.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원정을 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0~300불씩 줘요. 가서 이제 좀 쓰라고. 근데 귀국 갈 때 내 선물 사오지 말고 부모님 선물 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해라. 하나는 교수님이나 혹은 조교들한테 드릴 볼펜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하나 사오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간간히 좀 사주는데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해줘. 제가 제 선물이나 뭐 부모 선물보다 다른 사람들 걸 먼저 챙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셔서 베풀어주는 어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옆에 너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해주려고. 수업을 빠지면 학점이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정 갈 때 어쨌든 뭐 결석계를 써냅니다. 체육부장 명의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볼펜이라도 한 자리 갖다 드리고 조교님한테 갖다 드리면 이름 좀 기특한데? 이거 진짜 근데 학점까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는 진짜 너무 사랑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배들을 이제 빵을 이렇게 좀 사주고 잘 이제 대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수를 뽑으려면 대학 감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고등학교 감독이나 코치 혹은 또 학부형들한테 엄청나게 설득도 하고 노비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선배가 나한테 빵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럼 이 형이 나를 무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나이에 부모가 학교 선생님 너 뭐 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형을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이상민 선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상민 선수가 청소년 대표할 때 이제 그 서장훈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수였거든요. 거기서 만났구나. 네. 스카웃이 치열했죠. 연대 고대에서. 맞아, 그랬죠. 서장훈. 저도 뭐 한 8개월 정도 서장훈 선수 집에 거의 출퇴근했습니다. 네.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서. 매일 가시면은 뭘 챙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훈이 이제 들어가서 휴식하고요. 네. 장훈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 선수하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선수 관리하는 거를 잘 얘기해서 상대방보다 좀 낫다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죠. 뭐 또 고대 뭐 감독이나 코치도 와서 거기서 그 한 집에서 맞다 드리고 하고 한 팀 나오고 한 팀 들어가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제 과정을 닦고 있죠. 결국은 장훈이가 결정을 했죠. 난 저 상민이 형하고 뛰고 싶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됐습니다. 멋있게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애한테 어떤 잔소리나 부모들이 이런 얘기보다는 그 교우들, 선후배들이 어떤 거를 잘 살펴보면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선배나 동료들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선생님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친한 선배 언니가 물을 챙겨준다든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냥 이 언니는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아니, 감독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인재 영입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또 뭐 NBA 비디오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실전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역시 이제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한 70% 정도. 선수를 좀 뽑으려면 눈과 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발품을 많이 네, 파는. 그게 맞습니다. 직접 가시는구나. 네. 어떤 선수가 잘한다고 소문이 많습니다. 누구누가 잘한다 그러다. 근데 그런 선수를 이제 데려오면은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뭐 그 선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선수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선수가 과연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농구팀, 농구 구성에 맞는 거냐. 또 저 선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느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서로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팀도 그렇고 그 선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발품으로 이제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 좋은 선수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밸런스가 올라가는 거죠. 80년대, 90년대 그 연세대학교 농구팀 경기를 보게 되면 해설자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냥 일반 팬인 제가 느끼기에도 이 연세대학교 팀은 참 밸런스 좋다. 밸런스 좋고 그다음에 협업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시간이 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경기에 나가서 좀 직접 좀 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난 성과를 쭉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성장됐는지 그걸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발을 많이 뛰셨다. 진짜 많이 뛰셨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기업 자문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압박 면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압박 면접이 그 사람 한 번에 알아보려고 길게 동안 관찰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서 많이들 기업에서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나눠보셔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경영학 강연 듣는 것 같은. 저도 지금 연출자로서 새롭게 또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항상 공연을 열심히 보러 다녀요. 저 역시 발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캐스팅할 때 저는 항상 캐스팅을 미리 생각하고 작품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쟤를 꼭 내가 쓰고 싶었는데 다른 작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작품 제발 망해라 막 이런 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그러니까 아직 망하면 안 되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심정은 속상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죠. 네, 속상하죠. 엄청 속상하죠. 그렇죠. 지원 형님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꼬시던가요? 저는 사실은 그 연세대학교 스카우트 제의 받기 전에 다른 팀에서 제의를 좀 먼저 받은 상태였어요. 이거면 그래서 조금
스카우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맞아, 너무 좋으세요. 네, 다른 감독님들은 되게 무섭게 생기고 막 혼날 것 같고 그런데 감독님은 보시다시피 너무 자상하시고 네,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졸업할 때에는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최고의 연봉의 선수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에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을 믿게 된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 전에 제의가 들었던 감독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지금 근데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기준이 생기는데.